안녕하세요. 유아 강의를 맡게 된 강사 문효선입니다. 이 강의는 초보자들을 위한 클래스이고 그리고 유아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초보자가 유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초보자분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수채화 같은 경우는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재료가 간단하고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채화는 쉽게 느끼시지만 유아의 경우에는 수채화보다 재료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시작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재료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면 수채화만큼 유아도 즐겁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재료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젤은 이렇게 그림을 세워서 그리는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캔버스를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을 하시는데요. 단독으로 캔버스를 올려놓게 되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판을 함께 올려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그리는 것도 있고 테이블에 올려서 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팔레트. 팔레트는 보통은 나무로 된 팔레트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요즘은 종이로 된 팔레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소할 때 한 장씩 찢어서 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팔레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리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것을 쓰시던 무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이프. 나이프는 끝의 모양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감을 믹스할 때 쓰시지만 물감의 모양을 바로바로 그림에 얹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된 붓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다양하게 나오는 걸 다 구매하시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나이프 하나 정도만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화물감. 유화물감은 템페라화에서 발전된 형태로 기름에 개어 쓰는 물감이에요. 기름에 개어 쓰다 보니까 물을 사용하는 수채화보다 조금 더 색감이나 형태가 보존이 되게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백년 그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오래 보존된다는 게 유화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붓인데요. 붓도 나이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용도가 다른데요. 붓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털의 종류. 털의 종류로는요. 기본적으로는 동물의 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담비, 오소리, 그리고 돼지, 라쿤 등등등 동물의 털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인조모랑 같이 혼합해서 쓰는 혼합모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화에서는 다양한 붓들을 쓰긴 하는데 특히 돈모, 돼지의 털로 만들어진 돈모를 가장 많이 써요. 왜냐하면 털이 빳빳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유화를 진행하기 적합한 붓입니다. 그리고 붓의 크기. 아시는 것처럼 붓에는 호수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큰 붓이죠. 그리고 붓 끝의 모양은 제가 다른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붓은요. 시작은 둥글고요. 끝으로 갈수록 뾰족하게 빠지죠. 이 붓은 힘을 적게 누르면 가늘게 나오고요. 꾹 누르면 누를수록 두껍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나 꽃잎 그리고 곡선을 그리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붓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납작붓. 납작붓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굵기로 면적이 고르기 때문에 물감을 일정하게 펴바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세로로 세우게 되면 이렇게 가는 부분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에 있는 납작붓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 끝이 이거는 네모나지만 이건 둥글죠. 네모난 거는 뭔가 각지고 딱딱한 느낌이지만 둥근 느낌은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하실 때 쓰기가 더 유용하겠죠. 그리고
펜붓인데요. 부채꼴 모양의 펜붓은 힘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직각으로 세우셔서요. 쿡쿡쿡 찌르면요. 이렇게 나무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감 위를 살살살 쓸어서 진행을 하시면 그라데이션 표현도 효과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납작붓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 있죠. 사선으로 잘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리한 부분을 채색할 때 더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붓은 우리 화장할 때 볼터치로 쓰는 붓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끝이 입체적으로 둥글게 생겨서요. 이렇게 분사한 듯한 느낌의 부드러운 터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필붓인데요. 세필붓은 가느다란 선을 표현할 때 많이 쓰고요. 특히 이렇게 디테일한 표현을 쓸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붓이에요. 우리 이 모든 붓들이 구비되어 있다면 어떤 작품이든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입문자분들은 다 구비하기는 조금 어렵죠. 여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만 구매만 하시면 웬만한 건 다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끝이 둥근 납작붓, 그리고 끝이 둥근 납작붓, 부채꼴의 펜붓, 그리고 가느다란 세필붓, 이렇게 세 가지는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본 붓입니다. 이제부터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일 같은 경우는 수채화로 치면 물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석유통인데요. 지금 옆에 있는 붓 세척액을 담아서 쓰는 통이에요. 붓 세척액은 말처럼 붓을 빨 수 있는 액체인데요. 액체는 이제 한 번 부어놓고 여러 번 빨 수가 있어요. 한 번 쓰고 버리시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빨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물감이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는데요. 그럼 계속 위쪽은 맑은 세척액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빨아서 쓰시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붓이 깨끗하게 안 나올 때는 빨리지 않을 때는 그때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팔레트 컵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유통이라고 불려요. 유통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생겼고요. 디귿자 형태를 팔레트에 끼워서 쓰실 수가 있어요. 팔레트에 끼운다는 거는 물감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물감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오일을 합해서 여기 담아 놓은 다음에 물감을 농도를 조절할 때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가까이서 자주자주 찍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오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휘발성 희석제, 건성류 이렇게 나눠져 있죠. 휘발성 희석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신나나 석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밖으로 내놓았을 때 공기 중에 날아가는 오일, 공기 중에 날아가는 오일, 날아가는 오일. 그리고 건성류는 날아가지 않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오일, 마르지 않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페트롤, 스피릿, 테라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휘발성 희석제에는. 테라핀 같은 경우는 소나무에서 추출한 액이고요. 요거는 이제 물감을 희석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건성유로는 뽀삐유, 해바라기유, 린시드가 있고요. 린시드는 아마씨에서 추출한 오일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왜 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쪽 휘발성 희석제는 공기 중에 날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감이 빨리 건조해져요. 빨리 건조해진다는 거는 물감이 건조가 빨라지면 크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해주는 건성유를 함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건성유는 마르지 않는 오일이기도 하지만 물감에 견고한 피막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고착력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택도 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쓰셔야
적당한 물감의 농도도 조절하실 수 있고 완성했을 때 광택 있는 완벽한 물감 조절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희석을 보통은 50대 50으로 배합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 배합이기 때문에 페인팅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배합이 된 걸 판매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배합도 쓸 거기 때문에 따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70대 30도 쓸 건데요. 휘발성 희석제를 70, 건성유를 30으로 쓰셔야 돼요. 휘발성 희석제를 70으로 쓰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초벌을 할 때, 초벌 단계. 그때는 물감이 얇게 얹어지고 빨리 마르게 하기 위해서 70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두 번째 페인팅을 두껍게 얹을 거기 때문에 초벌은 얇게 빨리 마르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인데요. 건성유를 그럼 늘려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건성유는 50 이상으로 늘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마르지 않는 오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르지 않기 때문에 물감도 잘 마르질 않아요. 마르질 않고, 그리고 건성유는 황변을 일으켜요. 황변. 어두운 컬러일 땐 잘 모르지만 밝은 컬러를 쓰시게 되면 너무 노래지는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건성유는 높여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캔버스는요, 수채화로 치면 종이의 역할이에요. 보통은 나무랑 천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새는 인테리어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림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캔버스에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채화처럼 유화용 페이퍼도 있습니다. 유화용 종이도 있고요. 캔버스 보드라는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하드보드지에 천이 씌워져 있는데요. 굉장히 캔버스보다 얇아요. 그리고 목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액자에 바로 끼우실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캔버스는 천을 다 뜯어내서 액자에 끼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액자에 바로 끼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유용하죠. 그래서 용도에 맞게 어느 것을 구매하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캔버스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캔버스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캔버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와 천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캔버스를 사러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화방에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낯선 용어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사야 하나 이렇게 고민이 되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나무의 종류고 이건 천의 종류예요. 어떤 걸 조합시키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왁구는 우리가 틀이란 뜻인데요. 틀. 그래서 정식 틀, 가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식 틀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쓰겠죠. 정식 틀이니까. 그리고 아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린넨이에요. 린넨. 린넨 또는 마소제. 그리고 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면이 맞고요. 코튼이라고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아사 같은 경우는 면과 아사가 혼합된 천이에요. 근데 이 반아사 같은 경우는 조금 수요가 적어서 없어지는 추세니까 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캔버스 뒷면을 보시면요. 이게 정식 틀이에요. 정왁구. 딱 봐도 이거보단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정왁구는 우리 스기나무를 사용을 해요. 스기나무는 삼나무인데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방식도 조금 달라요. 가구 제작 방식으로 이렇게 끼워지듯이 제작이 되고 있고요. 가왁구는 가벼운 잡목을 쓰고 스테이플러로 간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왁구에는 면천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면천은 팽창과 수축이 조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천이 늘어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사 같은 경우는 면보다 그런 면이 덜하고 내구성이 좋아서 더 튼튼하죠. 그래서 보통은 가왁구에 면천이, 정왁구엔 아사천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반화살을 뺐죠. 자, 이렇게 조합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화구와 아사가 쓰여져 있는 거는 전문가용 캔버스, 가와구에 면이 쓰여져 있는 건 연습용 캔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걸 구매해야 하나, 이걸 구매해야 하나.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초보자잖아요. 초보자들은 연습용 캔버스에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그림만큼은 내가 그리고 나면 선물용으로 주고 싶다던가 아니면 이 그림만큼 진짜 오래 보고 싶다 하시면 전문가용 캔버스에다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구매하시던 상관이 없지만 아직은 초보자시니까 이게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캔버스를 재질을 선택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겠죠.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요. 같은 10호라면 호수로 기재가 되는데요.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큰 캔버스겠죠. 그래서 10호 같은 10호라면 10호F, 10호P, 10호M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비율을 기본적으로 기재해 놓은 거고요. F 같은 경우는 인물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물형으로 증명사진 비율. 그리고 P는 풍경형으로 조금 더 좁아지죠. 그리고 M형은 해경형으로 조금 더 좁아져요. 이거는 세로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가로로 바꿀게요. 가로로 바꾸면 해경형으로 바뀔수록 점점 화면이 와이드한 화면으로 바뀌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정사각형은 S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특수 사이즈로는 원형, 타원형, 삼각형, 육각형 이렇게 있습니다. 비율을 선택을 하시는 거는요. 그림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연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림을 생각을 하시고 나면 어떤 비율에 그릴지도 고민을 잘 해보셔야 해요. 저희는 제가 이제 진행할 그림은 지금 학습 자료실에 비율을 다 써놓았으니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캔버스를 구매하시고 나면 준비 과정이 한번 필요해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준비 과정으로는 캔버스 그리고 바탕붓, 젯소. 젯소 말고도 유성으로 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수성으로 된 젯소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외에 분무기, 신문지, 종이컵, 나무젓가락, 물 이렇게 필요한데요. 분무기는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공기 중에 먼지를 분사하셔서 조금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신문지는 테이블이나 바닥에 묻지 않게 한번 까시고, 그리고 종이컵에 젯소를 덜어서 물을 희석을 한 다음에 나무젓가락으로 저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젯소 바를 준비를 해주세요. 젯소를 바르는 이유는요. 캔버스 자체에 요철이 굉장히 많아요. 천이다 보니까 직물이잖아요. 그래서 요철을 메꿔주면서 표면을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물감의 접착력도 굉장히 높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물감의 발색까지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율은요. 물을 2, 그리고 젯소를 8. 근데 2 이상 올리게 되면 이 역할을 젯소가 하질 못해요. 그래서 8대 2에서 더 이상 물량을 늘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비율을 만드는 방법을 써놓았는데요. 종이컵을 이렇게 꼬집해서 잡으신 다음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남기시고 젯소를 부어요. 젯소를 채우시고 그리고 이거에 반만 물을 채우시면 딱 좋은 젯소의 농도가 완성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젓가락으로 저으신 다음에 붓으로 바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 양이 10호 크기를 2개 정도 바를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젯소를 바르는 방법은요. 우선 세로로 천천히 채워 나가시고요. 빈 공간 없이. 그 다음에 가로로도 채워 나갑니다. 그래서 세로 가로 해서 한 번. 이 한 번을 한 3번 정도 해주세요. 2번 아니면 3번 정도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캔버스에 자체적으로 조금 발라져서 나오긴 해요. 근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2번에서 3번 정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7번까지 바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니쉬인데요. 바니쉬 같은 경우는요.
언제 바르냐면요. 광택이 일정하지 않을 때, 우리 광택을 고르게 해줄 때 씁니다. 그래서 무광이 있고요. 그리고 반광이 있고요. 유광이 있어요. 무광은 매트라는 단어로 써 있을 거고, 반광은 세틴, 유광은 글로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분위기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액상형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액상형은 우리가 아까 휘발성 희석제를 배웠잖아요. 휘발성 희석제 중에 테라핀을 이용해서 농도를 조절을 해요. 테라핀. 농도를 조절을 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초보자분들은 잘못 농도를 조절을 하셔가지고 붓자국을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액상형 리퀴드 타입은 추천을 안 해드리고요. 이렇게 분사형 스프레이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스프레이로 하시면 우선 고르게 분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0cm 정도 떨어져서 고르게 이렇게 분사를 하신 다음에요. 얇게 분사돼도 상관없어요. 얇게 먼저 하시고 한 번 한 30분 정도 말리신 다음에 한 번 또 분사를 해요. 그리고 또 말리시고 한 번 더 분사를 해요.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분사하시면 고르게 분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료 설명이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실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